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알아보려고 해요. 취득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 취득세 주택수 계산하는 법, 그리고 애매한 Q&A 몇 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는 취득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알아야 되고 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평소에 잘 알고 있다가도 누가 딱 물으면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복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6억 이하는 1%예요. 원래 취득세가 1%. 6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600만 원이죠. 예, 그렇게 1%고 여기에 이제 지방교육세 평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또 이제 붙습니다. 또 6억 초과하고 6억 초과해서 9억까지 요 구간에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각 구간마다 계산하는 식이 있어서 금액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제 세율이 나와요. 세율이 나오면 이제 7억 5천이면 한 2%가 되는 거고 9억은 3%가 되는 그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9억을 초과하는 거는 다 3%이고요. 거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붙으니까 최고 한 3.5%까지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신축, 내가 신축해서 이제 건물을 얻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 취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도 내가 원해서 상속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2.8%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 받는 사람이 무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상속 받으면서 1주택이 되는 그런 무주택자는 0.8%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서로 무상으로 받는 거니까 취득세를 많이 내야 돼요. 3.5%를 내야 되고 또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세율은 증여받을 때 기본 세율은 3.5%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나 법인들 중과세율 이건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죠.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중과세율이 달라지는데 취득세는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세는 그전 주택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이며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중과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중과 주택수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주택만 돼도 8%, 3주택이 되면 12%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 지역에 있으면 2주택까지는 괜찮고 3주택부터는 8%, 4주택 이상 되면 12%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무상취득, 그러니까 조정지역에 3억 이상의 무상취득,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일 때는 12% 중과가 적용이 돼요. 요거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조정지역 내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이제 증여해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그렇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중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 내가 아들한테 만약에 증여를 해준다고 하면 아들이 주택수가 몇 개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이 내가 증여해주는 나의 주택수가 만약에 1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이라면 그러면 수중자가 다주택자라도 중과되지 않고 그냥 3.5% 증여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취득일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유상거래 우리가 매매하는 그런 유상거래 시는 잔금이 지급되는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짜가 유상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에는 잔금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취득. 신축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취득할 때는 사용승인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 또 사실상의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돼요. 양도세 같으면 양도 한 달, 그러니까 내가 2월 20일에 양도를 했더라도 2월 말부터 2달간 60일의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신고하고 내면 되는데 취득세는 그렇지 않아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거 착각하시고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이번에는 주택수, 취득세 주택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주택, 공유지분이 있다면 이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제가 뭐 다른 주택 누구와 같이 공유해서 2분의 1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고 제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 세대 내에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 간에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간에 그 동일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할 때는 그 세대 전체가 1주택을 가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제 그 안에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법 시행 전에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시행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수로 계산합니다. 주상속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과세 예외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중과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 1억 원 이하 주택이 핫했었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그러니까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만 주택수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나중에 취득한, 그 다음에 취득이 된 주택 취득하는 그런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매길 때 이게 애매해서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8월 12일 법 시행 이후에 분양권을 내가 취득을 했다면 그 분양권 취득한 날의 주택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20년 9월 달에 분양권을 하나 샀어요. 하나 사고 2년 뒤에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입주한다면 보통 같으면 입주하는 그때 시점에 주택수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2020년 7월 10일 이전이나 요 중간에 이제 산 분양권이라면 이 분양권이 주택이 돼서 내가 입주할 때, 2년 뒤에 입주할 때 그때의 주택수로 봐서 취득세율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법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분양권을 샀을 때는 알고 산 거가 되기 때문에 개정 규정이 적용이 되면서 분양권 취득일, 내가 분양권을 산 2020년 9월 달에 분양권을 샀다면 그때 시점에 분양권과 다른 주택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주택을 다 처분을 하고 2022년에 입주를 한다고 쳐도 내가 이미 분양권을 살 때 2주택자였기 때문에 2022년에 취득세를 낼 때 이 중과 취득세를, 만약에 조정지역이라면 2주택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요거 애매하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신 거는 주택 취득하는 그 순간에 2022년 내가 입주를 할 때 그때 주택수에 몇 개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른 주택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사는 분양권이라면 이미 분양권을 살 때 주택수가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주택을 정리하셔도 2년 뒤에 입주할 때 취득세를 낼 때는 이렇게 2주택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몇 가지 다시 연장이 되고 정리가 돼서 새로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리송한 Q&A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 예,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그가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만약에 다른 세대에 다른 사람과 제가 2분의 1씩 갖고 있다면 제 주택수에도 들어가고 그 사람 주택수에도 들어가지만 세대 내에서 나와 남편이 같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 있다면 세대 전체가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다른 이제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실제로 취득한 후 내가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지 상업용으로 쓸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이 여러 개, 집이 하나, 두 개 뭐 더 있고 거기다 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서 3개가 됐어요. 3개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했으면 그러면 나는 3주택으로 중과가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에 의한 취득은 아까 위에 세율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원시 취득으로 들어가서 소유주택 수와 무관하게 그 자체는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택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중과되는 세율이 결정이 되지만 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원시 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 주택 자체를 취득할 때는 다른 주택이 몇 개 있든 상관없이 그냥 2.8% 원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4번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 1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 1억 이하 주택은 아까 중과주택수에서 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주택수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오피스텔은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으로 조금 취득세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좋은 친구,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